경영인정기보험이라는 보험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1차 요약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보험으로서, 순수한 보험으로서 회사 및 임원의 가족을 보호하는 거예요. 상속세 재원 마련까지도 이제 할 수도 있겠죠. 회사에 보험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보험으로서의 어쨌든 그 역할을 할 때는. 자, 그 다음에 그 대표님이 퇴직 시점까지 건강하게 회사를 잘 이끌어 오셨다. 그리고 대표님이 퇴직을 어느 시점에 하시게 되잖아요. 그때 대표님이 안 계시면 당연히 해약도 해야 되고요. 보험을. 자, 그때 그 해약환급금을 가지고 대표님이 나가신다는데 해약환급금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돈이 어디서 뚝 생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마침 환급금이 생겨서 그걸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문제가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돈에는 꼬리표가 안 달렸잖아요. 예. 사업을 운영하다가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었던 거니까요. 예. 그래서 법인의 이익의 마지막 개인 환원이다. 그래서 퇴직금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나오죠. 근데 물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정관 또 보수나 퇴직금에 대한 지급 규정 등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다 하셨겠지만 꼭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퇴직금의 규모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매년 비용 처리를 한 거죠. 자, 비용 처리를 했다는 건 이제 세법상 송금산입했다는 얘기고, 송금산입이 되니까 당연히 이익을 잡아먹었으니까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세 이연 효과가 분명히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10년, 20년 뒤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비용 처리를 미리미리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짜 포인트인데요. 단기 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그죠? 매년 비용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단기 순이익을 감소시키니까 잉여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보험료는 어디서 내요? 회사에 돈으로 내는 거잖아요. 회사의 자산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잖아요. 지분 가치가 줄어듭니다. 주식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식 가치가 줄어든다는 건 지분, 즉 주식을 이전하는 데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세금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대표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의 이슈들이 뭐가 있을까?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증여, 상속, 가업승계, 주식이 이전돼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또 명의신탁, 주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 소유자한테. 자, 이럴 때 세금이라는 게 꼭 따라 붙습니다. 그 세금은 그 이슈의 핵심이죠. 그리고 세금의 결정은 주식의 가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주식의 가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의 가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나요? 회사의 이익과 자산입니다. 그래서 순손익 가치, 순자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주식 가치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이익을 줄이고 자산을 줄이면 주식 가치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법인은 순손익 가치 60%, 순자산 가치 40%를 가지고 이제 주식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요 구조를 그냥 어렴풋이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굳이 설명을 해야 되나 싶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그 자산에서 보면 순자산 가치를 줄이자라고 하려면, 요게 순자산이에요. 자본 총계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인데요. 이 부분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줄이려면 뭐를 줄여야 돼요? 예. 요 단기 순이익이 계속 줄면 이 부분이 줄어드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돈이 계속 나가면 예, 이쪽도 줍니다. 당연히. 예. 여기 있던 예금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인건비, 접대비, 보험료 뭐 이런 것들로 나가면서 예, 그 회사의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손익상으로 보면 이익 줄고 이익이 줄면 이것도 줄고 이런 이제 구조들이 있습니다. 자, 결국엔 순자산하고 이익을 줄이려면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급여에 대한 플랜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 예. 또 배당을 어느 정도 해야 잉여금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자, 무형자산 같은 경우도 예, 사오면 회사가 그것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죠. 또 퇴직금이 빠져나가면 여기서도 잉여금도 줄고요. 이익도 훅 줄어버립니다. 자기 주식 소각도 뭐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통해서 이익과 자산을 줄이는 거예요. 예. 이런 절차가 있으면 주식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어느 포인트가 줄어야 주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이 그래서 뭐 급여 플랜, 상여 플랜, 뭐 배당금, 퇴직소득 괜히 하는 게 아니고요. 대표님의 소득도 당연히 늘리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주식 가치에도 영향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거미줄처럼 서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용을 하시기 전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해야 되는 거고, 또 4대 보험이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자, 요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게. 주식 가치가 진짜 변화할까? 제목이 좀 그런데요. 주식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로 한번 해볼까요? 예. 주식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매년 몇 프로씩 성장을 해요. 5%씩 성장을 합니다. 이익도 계속 뭐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 가치를 다운을 시킬 수 있다고? 예. 저희 캠프, 저희 주식회사 더 비즈엔 CEO가 가지고 있는 그 캠프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 보고서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제가 한번 그것을 활용을 해서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자, 급여를 좀 늘렸어요. 21년 말에 급여보다 22년부터 급여를 뭐 더 늘린 거죠. 그 회사의 임원의 급여를 늘린 거죠. 예. 임원이 3분 정도 됐습니다. 여기는. 예. 2분이었군요. 2분. 그래서 좀 늘리고 배당도 그 전에 조금씩 했는데 1년에 5천만 원씩 좀 하고 예, 자기 주식 취득이나 이익소가 무형자산 회사에 따라서 있는 회사들은 저희 이제 캠프 보고서를 활용하시면 이걸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집어넣고 돌려볼 수가 있어요. 예, 이익소각도 해볼 수도 있고요. 무형자산도. 경영보험을 이제 700만 원짜리를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예, 퇴직금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으니까 대표님이 22년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자, 똑같다라고 가정은 이제 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처분을 실행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주식 가치는 계속 성장을 해요. 이렇게. 그죠? 매년 주식 가치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런 절차들을 매년 시행을 하니까 주당 가치가 예, 이렇게 돼요. 여기서 25년 여기 갑자기 껑충 뛰었죠. 이건 껑충 뛴 거는 요게 지금 연도가 껑충 뛰어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예. 자,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대략 뭐한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씩 계속 차이가 납니다.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몇몇 가지 조치를 했더니 이렇게 주식 가치가 바뀝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왜 빗금을 걷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하고 싶어 했어요, 대표님이. 값승계 목적도 좀 있었고,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주식 가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증여를 할 때도 주식 가치를 낮춰서 증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가업승계를 할 때도 주식 가치를 낮춰서 주시는 게 맞거든요. 가업승계를 할 때
비상장 회사라 그 10억까지는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할 때 비과세라고 해서 주식 가치를 그냥 우리가 주식 가치를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가져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 10억 원어치 주식을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해도 똑같이 비과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당 가치를 낮추면 일단은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들어오는 비율, 증여하는 비율, 넘겨주는 비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급여를 계속 아까 이제 좀 보셨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급여를 올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당을 계속 끝도 없이 올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세금이 계속 올라가는데, 개인의 소득세가. 자, 그러다 보니 대표님들이 고민스럽죠. 요걸 올리면 주식가치를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건 소득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도가 있는 거죠, 올리는데. 본인의 어쨌든 심리적인 한계선. 자, 그래서 경영인정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단순히 그 세금 부담이 준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이슈도 있지만, 세금 부담 줄고 법인세 줄고, 유동성 부족 시에 약관 대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주식 가치를 낮춰요. 그죠? 아까 보셨지만. 그래서 지분을 변동시켜야 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시점에 우리가 가업승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명의신탁을 신탁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또는 저가양수도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주식가치를 낮춰야 되는 게 관건인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계속 손실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되, 그럼 어떤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주식가치를 낮출 수 있을까? 경영정기보험을 한번 가입을 해보세요. 증여를 했습니다. 경영정기보험 가입 전에 이분이 4만 주를 증여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2025년에 좀 전에 보셨죠? 2025년에 98,832원 한 주당. 현재 주식 수대로 해서 증여를 하려고 하니 36억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못하고 50%만 증여해도 18억을 증여하는 거예요. 세금이 5억 6천이에요. 근데 경영정기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해보니까 6만 9천 원입니다. 보실까요? 6만 9천 원이죠. 그 27억입니다. 자, 그 중에 50%만 증여하면 13억 8천. 그리고 세금이 3억 9천이에요. 세금 차이가 1억 7천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급여나 배당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합니다. 부담스러워서. 자, 그래서 경영정기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입 후 세금 감소 효과. 자, 4년 후에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험을 해지했어요. 손실 보잖아요. 손해네. 월 700만 원씩이나 냈는데 총 납입금이 4년간 무려 3억 3,600만 원이나 냈는데 해지 시환금률을 보니까 68%, 2억 2,800만 원이에요. 1억 800만 원을 손해봤네요. 경영정기보험을 해지했는데 1억 800만 원 손해봤어요. 하지만 어떤가요? 증여하면서 세금 감소 효과가 이만큼 생겼어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해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심지어 해지를 어쩔 수 없이 하셔도 그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보험금, 보험 혜택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50대 중반쯤 되면 언제 죽어도 사실은 이상한 나이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특히 대표님들, 저도 대표이긴 하지만 요즘 잠이 안 옵니다. 생각이 많거든요. 중간에 2번씩 깹니다. 기침하면서 깨기도 하고요. 잠도 안 올 때도 있고요. 자, 그런 분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자, 그래서 주식 가치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증여를 할 때뿐만 아니라 상속 때도 똑같습니다. 상속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계획된 가업승계. 이 가업승계 같은 경우 특히 우리가 계획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업승계라는 어쨌든 큰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사망을 했을 때 가업 상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전제로 우리가 또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30대 막 30에 접어들어요. 내 나이는 이제 50대 중반이야. 가업승계를 하고 싶어. 근데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하려니 내 나이가 아직 60이 안 됐어요. 우리 가업승계 증여 특례 주식 그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만 60세가 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5년 남았어요. 그럼 5년간 우리 열심히 지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안 되네요. 자, 그럼 5년간 열심히 우리가 예, 주식 가치를 낮춰보자. 회사를 잘 운영하면서도 낮춰보자. 가능하거든요. 예, 그게 정말 가능합니다. 예, 해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예, 명의신탁 해지가 어려운 경우, 주식이 이제 이전되는 경우에 저가양수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세금 부담 없이 쉽게 접근 가능한 것이 경영인 정기보험이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표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보험으로서만 바라보셔도 좋아요. 예,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 그만두기 전까지 내 회사가 안전하게 잘 운영이 돼야 되고 또 내가 있든 없든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게 대표님들 마음일 텐데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회사를 이어받아서 운영을 할 때. 그럴 때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보험이죠. 나를 대신한 보험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가서 여기 경영인정기보험은 진짜 말 그대로 경영인들만 가입합니다. 대표님도 잘 모르셨죠? 이거 아무나 다 가입하나? 안 됩니다. 예. 법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법인. 그래서 정말 왜 만들었을까? 대표님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뭐 중간에 이런 절차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또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영업자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가입해서 보시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으신 대표님들은 예, 아래 연락처로 예, 연락을 주시거나 예, 남겨두시면 저희가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